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와 대부분의 유럽 증시는 부활절로 휴장됐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12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2,000선을 회복했는데요. 코스닥도 550 위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제 4월 증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에도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은행과 유럽은행,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러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돼 가는데 앞서 일부 출연하셨던 전문가들은 4월 증시 긍정적으로 내다보면서 이번 주가 4월 증시 선방하는데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2부 출연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과 관심 종목까지 모두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 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부활절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활절 연휴로 인해서 이제 시장 자체를 열리지 않았지만요. 경제 지표는 ING 끊임없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3월 소비자 관리 지수, 심리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78.6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08년 이후에 최고치를 좀 나타내는 모습이 긍정적이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전 예비치가 71.8이었거든요. 하지만 상당히 높게 좀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전월 같은 경우에는 77.6이었습니다. 그만큼 소비는 더디지만 회복되는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월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해서 0.7%가 상승을 하면서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도 1.1%가 증가를 했죠. 그래서 소득도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고 소비도 어느 정도 패턴 자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소비 개선 자체가 지금은 지표에 아니면 미국 증시에 끼치는 영향력은 가히 상당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도 어느 정도의 큰 상승세가 어느 정도 좀 낙관적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부분 유동성 측면 자체가 한국 증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조금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주 목요일이죠. 다우에 이어 S&P 500 지수도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호조를 보였는데요. 이제 앞으로 뉴욕 증시 고점이냐 추가 상승이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 증시 전망은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변수 자체가 대부분 다 긍정적인 변수죠. 예.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외국인의 어느 정도의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해소를 하면서 조정은 상당히 짧게 나타나고요. 대신에 어느 정도의 대부분이 좀 긍정적인 지표 자체를 좀 더 베팅을 좀 더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자체는 미국 증시가 그만큼 살아있다는 것을 좀 나타낸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미국보다는 지금은 일본과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경쟁 업종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 상대를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전망에 대해서도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4월 증시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도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1분기 실적 모멘텀도 자리 잡은 가운데 4분기 전망도 밝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4월 증시 전망의 키워드는 한 3가지 정도를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 그리고 환율, 그리고 한 개 더 실적이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3월 29일이죠.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 외국인은 1,300억 가량을 매수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12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4월에 대해서 장밋빛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뱅가드발 물량 자체가 지금은 50%대로 완화가 됐다는 점이죠. 그만큼 부담을 떨어낼 수 있는 그런 4월의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했을 때 영미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계 국부펀드라든지 아니면 중국계 물량 자체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3월 달에는 당연히 영미계 자금이 좀 더 유출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계 매수 자금 자체가 오늘 작게 잡혔지만 4월에는 또 어찌 될지는 모르죠. 그런 글로벌 불확실성이 자체가 어느 정도는 해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조금 낙관적으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인데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상수지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을 했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4월 첫째 주죠. 4일날 추가적으로 구로다 하루이코를 어느 정도 필두로 해서 총재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의 가능성을 좀 더 내비칠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경제 지표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국민들의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지지도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면서 아베노믹스의 자체가 좀 더 공격적인 양적 완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마지노선을 끊는다면 달러 대비 한 110엔까지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환율이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좀 관망해야 되는 시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실적인데요. 5월 15일까지는 1분기 실적을 다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4월 달에는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분기점이 조금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좀 강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실적이 나쁘든 나쁘지 않게만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 밴드를 한번 찍어 본다면요. 이제 하단 같은 경우에는 1930포인트,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는 2080포인트까지 조금 더 길게 변동성이 큰 장이다만큼 길게 조금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한 번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요. 하단 1970포인트 하단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 대신에 올라갔을 때는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조금 유지를 하시는 방법이 좀 더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월 코스피 밴드는 조금 변동성이 클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1930에서 위로는 2080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꼽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치과에 가면 제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치과에 관련된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상당히 모습이 좋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시세 자체를 꾸준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하단에 보시면 지금 120에서는 기점을 해서 계속적인 지지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실적적인 분위기 자체가 기업에 대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왜 이렇게 실적적인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나타날까? 바로 해외 법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적인 분위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들어서 19개 지역에 지금 법인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매출 한번 시켜보신다면 2013년도 전망 같은 경우에는 1200억 원 가까이 달하거든요. 그래서 연결 실적으로만 플러스 1200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실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시면 한 33% 정도는 증가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조금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하면 중국 쪽에서의 어느 정도의 수혜를 조금 말을 하는데요.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적으로는 아직까지 4%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런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북미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시장에 대해서도
점유율 향상에 대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노인복지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 수혜주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적으로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파동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더 확인을 할 수 있겠고,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하단에 21선 자체를 지금 두 번 지지를 또다시 받고 난 다음에 그만큼 강한 지지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21선에 한번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더 이런 지지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그만큼 매수를 동참을 해주겠다. 그런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좀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우상향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신다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3,000원 부근을 우리가 매수가를 조금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37,000원까지 홀딩을 하시는 전략. 그래서 전 고점이죠. 전고점까지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대신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31,000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유망 업종 종목을 찾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봐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해 주셨던 솔본인데요. 일단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취해 주셨는데 매수기에 충분히 있었고요. 7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AS 부탁드립니다. 예, 상승을 너무 오래 하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주가들이 대부분 보면은 상승을 할 때 계속 해버려야지 중간에 오래 쉬어버리면은 이런 급등 스타일의 종목들은 주가가 다시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깊이 조정을 안 받는 선이 좋고요. 또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진행 자체는 순조롭고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좀 깊게 조정을 받아서 하한가에 준하는 형태의 조정이 나와버리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옆으로 너무 오래 끈다든지 이런 식의 진행이 나오면은 진행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손절 라인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그런 형태의 진행만 잘 나와준다라면은 지금으로서는 추가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종목들을 보면은 다스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피델릭스라든지 이런 그 급등 종목들의 2차 상승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주가의 상승이 한 번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중간에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잘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본도 거기에 따른 흐름을 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매매 거래 정지가 되는데요. 이건 이제 최근에 단기 투자 과열 제한 조치에 따라서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고 또 그 이후에 3일간은 관리 종목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추격 매수를 막기 위해서 만든 취지의 제도입니다만은 사실은 개인들의 가담보다는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의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기회로 활용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진행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주 금요일 추천 종목이었던 솔본의 AS까지 받아봤고요. 이어서 유망 업종은 어떤 업종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지금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부품주가 가장 역시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는 사실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반응을 했던 종목들도 있고, 또 이미 주가가 이제 내리막을 타기 시작하는 종목도 있고요. 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자체적으로 스마트폰 케이스를 제조를 하겠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일 먼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갤럭시 S4하고 관련된 그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피델릭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소개를 드려서 또 상당히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매수세는 계속 좀 더 지속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하드웨어적인 스펙에서 상당히 좀 그 세계 최강을 자랑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애플만의 그 시장이 아니라 LG도 거기에 사실 가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실적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박스권을 넘어가면서 돌파 시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의 강세가 전환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추가적인 매수가 좀 더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중에 하나로 상승의 하나 종목으로 그 스마트폰 관련주를 한번 적극적으로 꼽아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애플에 이어 LG도 끼어든 스마트폰 시장, 앞으로 따라서 부품주 실적 개선이 상당히 기대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성우전자라는 종목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원래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이동통신 단말기에 부품을 제조하던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이 판매가 증가되면서 거기에 맞춰 나가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실제로 거기에 반응을 하다시피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돌파 이후에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 주가의 그 상승에 있어서 매수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매수가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올 연말까지도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종목에 비슷한 패턴이 있었는데 그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로 플렉스컴이라는 주식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주가가 한 번도 뭐 크게 변동을 가지거나 이런 거 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오르는 이런 현상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형태의 진행을 좀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많이 증가를 함으로써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가는 5,700원 현재가 정도 수준이고요. 우선 단기 목표가는 7,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를 계속 한다라면은 뭐 8,000원에서 9,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바라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5,000원 정도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의 유망업종으로 스마트폰 부품주 말씀해 주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성우전자 꼽아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7,000원, 중장기적으로는 8,000원, 9,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내다보십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돔 신창관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창관 대표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돔 신창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드디어 코스피가 2,000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2,010 넘어섰다가 종가 조금 되밀린 점이 아쉬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표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밀리지 않고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에는 팔던 외국인도 샀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전망 듣고 싶은데요.
예, 일단 장 자체가 이제 여러분 굉장히 힘들죠. 무지하게 올해 들어서 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 금요일 날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큰 폭의 이제 주가가 상승했지만 사실 알맹이 없는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 자체가 이제 크게 밀리는 그런 모양이었죠. 몰리는 모양인데 뭐 이때 종합주가 지수가 10포인트 떴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일단 2013포인트에서 주가 종가에 한 10포인트 밀리는 순식간에 30분 만에 10분 몰리는 개인들을 물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시황을 여러분 리피트 해보면 기관들의 선물 매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외국인이 아침에 이제 외국인이 손절매가 나오면서 기관들이 고점 매도 후니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최근 주가가 이제 선물에 휘달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물하면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종합 주가가 빠지면서 삼성전자는 반대로 주가 띄우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이제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이 이제 몰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저는 뭐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드렸죠.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물량을 축소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이제 매물대가 이제 굉장히 포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매물대를 조금 줄이는 게 매물을 줄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그 사이 이제 기관들이 많이 물려있던 1975에서 1990포인트 매물대 자체가 지금 보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주가가 이제 아직까지 뭐 급락 부분에서도 주가 자체가 1995포인트까지는 주가가 지지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전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지 선물 자체에서 선물 중심 가격이 굉장히 높으니까 선물 중심 가격이 높으니까 주가가 이제 일단 반등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계 곡선 중심 가격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265포인트 265.50까지입니다 했더니만 진짜 266까지 가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주가 자체가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장 자체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글로벌에서 계속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나쁜 이야기도 많고 또 최근에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글로벌에 나쁜 거는 이야기 안 하고 좋은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장 자체는 우리나라 장은 2,000포인트 선물로 보시면 과거는 270인데 지금 265 이상에서는 매물 자체를 조금 줄이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장 자체는 조금 줄이는 게 현명하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장 자체가 데드크로스 상태에서 뭐 정배열 아닌 상태에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정배열 될 때까지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절대 여기서 공격적인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과거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2,000포인트 이상 넘었을 때 OBV하고 시그널 지표를 보면 굉장히 시그널 지표가 이 과거 때보다는 강하지는 않습니다. 강하지는 않다는 말은 지금 자체가 뭐 전고점을 뚫고 가는 그런 자리다.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뜨니까 뭐 주가 빠질 때는 뭐 일주일 전에 비관적으로 보던 사람들이 뭐 주가 뜨니까 또 호전적으로 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0일 2평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자 하겠는데 일단 2,000포인트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물량을 조금 대대적으로 확실하게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줄이는 게 현명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누차 말씀드렸죠. 이제 환율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환율 자체가 지금 너무 높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높으면 주가하고 이제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높으니까 제가 볼 때는 환율의 고점 환율이 높다는 것은 외국인들 주식을 팔아가지고 송금을 본국으로 활락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외국인이 뭐 어제 하루 샀다고 지금 광분하고 이랬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환율 부분을 조금 민감하게 돼 환율은 제가 볼 때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은 1,95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1,900 지금 1,100원 정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환불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2,000포인트 이상은 저는 분명히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며칠 만에 떴지만 외국인이 짧게 서가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살 사람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물량 축소 국면이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누차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그 고객 연탁금이 18조인데 하루에 7천억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믿을 게 못 됩니다. 믿을 게 못 되고 오늘 또 이제 선물 동향을 보면 선물 동향이 거의 없거든요. 없다는 것은 장 자체가 뭐 거의 횡보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횡보 국면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지금 자리에 정송님 뭐 주가 사지 마라 했는데 횡보가 무슨 말입니까? 이래야 하는 분인데 이 말은 제가 지금 볼 때 지금 기준선에서 2,000포인트 2,000포인트. 그러니까 1990에서 2,01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박스권 미미하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그저께 이제 물론 갭 상승 이후에 그렇지만 분봉으로 봤을 때 선물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 분봉으로 보시면요. 지난 그 금요일 날 분봉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물을 많이 먹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장세를 보시면 금요일 날 여러분께서 금요일 날 그 장세를 보시면 진짜 물을 선물하신 분들은 물을 다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장 자체가 떴지만 실제로 알맹이 없는 장이다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피보 보셔야 되죠. 오늘 월봉, 주봉, 일봉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 피봇으로 봤으면 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꼭지에서 2,040포인트, 2,080포인트 하방 쪽에는 바로 있는 게 이제 중심선이 1,990, 그다음에 1,960, 55, 그다음 1,901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좋아지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한 40포인트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40포인트 켜봐야 0.5%고요. 그 대신 빠지면 장 자체가 여러분 무려 5% 정도 빠질 수 있다. 1,900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달을 너무 좋게도 보지 말고 나쁘게 보죠. 그 중에 항시 안 물린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심 라인적인 부분이 1,995포인트다. 1,995포인트 특히 1990 이하 가게 되면 장 자체가 1950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피봇은 일단 상승 트렌드입니다만 상승 모양 자체가 아주 뭐 강한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1피봇으로 보면 폭 자체가 좁아갑니다. 좁아간다는 것은 상승 자체가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장성은 저도 항시 그랬습니다. 선물에서 모든 것을 볼 때는 뭐 제가 이제 저 친구는 나오면 선물하고 삼성전자만 이야기한다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없는 장 자체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계속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바닥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10일 상승했습니다. 10일 상승했는데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여러분 보실 때 150만 원 이상에서는 항상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삼성전자 150만 원, 주가 2,000포인트가 항상 연계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3일째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일째는 근데 실제로 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그 진돗개 사건 이후에 진돗개 때 개인들이 무지하게 단기간 매도 쳤거든요. 그만큼 장 자체가 불안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안전한 1등주를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봐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강세 없는 콜이었고 삼성전자 약세 없는 풋이 절대 없습니다. 삼성전자 매매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일단 삼성전자를 여러분 꼭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 시작 첫날이기 때문에 1피봇, 주피봇, 월피봇을 꼭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부활절 휴일이죠. 부활절 전과 후는 항시 다른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날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은 여러분 선물하시는 분은 눈팅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시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콜 마인드보다는 풀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지금 자리는 분명히 콜입니다만은 마인드는 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월에도 여러분을 섬기고 4월 첫 주에도 섬기고 오늘도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정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천선 위에서 비중 축소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원익 IPS입니다. 반도체 관련 장비 회사입니다. 반도체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됐으며 구 회사명은 아토입니다. 주력 사업은 반도체 및 장치 LCD 장비, 제조 판매 등이며 신혼종합 개발, 원익 QNC 등 23개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드라이에처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가 영업이익이 양호한 편입니다. 유보율이 600%로 안정적입니다. 현재 보시면 두 달간에 걸쳐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 종목에 대해서 항상 보유기간을 한 2주 정도 드리는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 2, 3주 정도 차분히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주식 하신 분들이 단타 하신 분들 빼놓고 차분하지 않으면 조급하고 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100점 100패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수천 명 봤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권에 드린 종목은 차분히 들고 가시는 그런 패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간입니다. 매수가는 5,200원에서 5,500원 사이로 두 번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6,100원입니다. 예상 수익은 약 10에서 12% 정도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5,100원입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원익 IPS 좀 보유기간은 여유있게 2, 3주 정도 들고 차분하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요. 지난 1월에 추천해 주셨던 LG패션입니다.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잘 보셨네요. 아주 차트를 잘 보십니다. 예, 오늘의 AS 종목은 LG패션입니다. 네. 내구 소비재 및 의류, 섬유 관련 주식입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내수 확대 관련 강화로 수혜주를 볼 수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한 편입니다. 유보율이 500%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전에 한 2달 반 전에 여기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 5% 정도 수익이 났는데 차트도 좋고 회사도 좋다고 했는데 회사가 좋다고 한 날 이날 갑자기 10분간에 걸쳐서 개인들이 정확히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한 분이 한 3억, 한 분은 2억 2천, 한 분은 2억, 나머지 3천, 5천만 원씩 한 10분간에 걸쳐서 개인분들이 무더기로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다가 솔직히 뒤로 기절할 뻔했는데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제가 AS를 해드렸죠. 개인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몇 억씩 사시면 이 주식이 분명히 두세 달 동안 안 갈 경우가 많습니다 했는데 정확히 2달 반 동안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주식을 사서 올리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세력이든 자기들끼리 조용히 사서 조금 올리다가 이제 높이 올라가서 그때 소문을 내는데 여기서 갑자기 몇 억씩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팔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세 달 정도 이제 다 개인들 물량 떨어져 나가면 그때 또 조금씩 사서 올리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서울경제 TV 시청률이 아주 높고 소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뢰도 좋은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항상 300만 원,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단위로 두세 번 항상 분할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기법을 알려드리지만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조금씩 매수한다는 게 엄청난 기법 중에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전에 여기서 사서 물리신 분들은 차분히 한 2, 3주 정도 들고 가시고요. 새로 편입하실 분들은 오늘 한 2,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부분이 34,000원을 드리고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 내수 확대로 해서 돈이 이제 풀리면 어차피 이제 개인들이 소비 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옷이라든가 생활용품, 그런 생활 필수품 되게 많이 사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일단 34,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차분히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4월 1일 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삼성전기를 꼽았는데요. 갤럭시 S4 관련 모멘텀과 모터 사업의 본격적인 성장과 함께 엔화 약세 기조 진정으로 우려가 감소하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가는 10만 9천 원, 손절가는 9만 4천 원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파라다이스를 꼽았는데요. 영종도 복합 리조트형 카지노 설립과 2013 하반기 부산 카지노 또는 인천 카지노 통합 가능성을 감안하면 외형 및 수익성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요. 워커힐 영업장 확장 효과도 내년부터 반영될 수 있어 중기 성장성도 확보돼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GKL을 꼽았는데요. 지난해 3분기 이후 중국인 VIP 영업에서 급격한 성장세가 시현 중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 4만 원입니다. 이어서 IM투자증권입니다. 현대해상을 꼽았는데요. 추가 상각 이슈로 2012-2013 회계연도 평균 ROE가 20%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고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은 이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 매수 관점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4만 2천 원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삼성화재를 꼽았는데요. 손해보험주 중에서 가장 안정된 손해율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보험영업 안정성 회복되면서 3월 결산 이후 모멘텀을 찾아가며 강세 흐름이 전망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28만 원 유지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연결해서 오늘장의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4월의 첫 번째 거래일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간단히 1분기 주식시장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1분기 주식시장은 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커플링, 디커플링, 또 커플링 사이클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그 엔화 약세와 유럽 재정위기 재현, 그리고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돌출, 또 뱅가드 펀드 환매를 포함한 외국인 수급 악화, 이런 것들이 주된 이유였는데요. 올해 들어 글로벌 증시가 MSCI 월드 지수 기준으로 6%가량 상승한 데 반해 국내 증시는 1% 이하의 수익률을 보여서 그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 국내 증시가 매우 부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MSCI 월드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45개국 가운데 벤치마크를 하회한 국가가 무려 32개국이었고요. 또 1분기 글로벌 증시는 지역별 국가적 편중 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났는데 미국, 영국, 일본 등 MSCI 월드 지수 시가총액 1위에서 3위를 차지하는 국가를 제외할 경우에는 지난 1분기 글로벌 증시 주가 상승률은 보합 수준에 그쳐서요. 국내 증시의 일방적인 부진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위안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2분기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보면요. 일단은 신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어떤 강한 주가 상승 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 스탠스로 상당히 좋았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소극적이었는데요. 실질적인 경기 회복이 더뎠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매우 신중한 행보를 유지했고요. 신정부는 출범이 지연되면서 기대와 달리 실질적 경기 부양 정책은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는 또 외부 불확실성에 대한 충격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으로의 어떤 자금 이동을 막았고요. 또 미래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서 국내 증시의 상대적 약세를 이끌었는데요. 지난주에 신정부가 경제 정책 방향의 큰 틀을 경기 부양에 맞추는 등 강한 경기 부양 의지를 천명했고요. 구체적인 방안을 4월 중 단계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 20조 원으로 예상되는 경기 부양책은 어떤 금리 상승을 통한 자금 이동과 환율 약세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떤 강력한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는 엔화 약세 저지 요인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유로존 재정 위기 관련 우려가 지속되는 것은 그 글로벌 금융시장 내 위험자산 선호의 약화를 초래해서 어떤 외국인 수급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요. 국내 증시 전반을 고려할 때 엔화의 급속한 약세를 저지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일방적으로 어떤 부정적으로만은 해석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2분기 주식시장은 어떤 종합적으로 보면 어떤 지루했던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서 좀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는 어떤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긴축보다는 성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을 위한 양적 완화 정책이 예상보다 강하게 어떤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하고요. 유로존 또한 긴축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긴축을 강화하기보다는 성장을 위해 긴축을 완화하는 쪽으로 점차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섹터별로 볼 때는 종합적으로 IT와 자동차 또 소비재에 더해서 경기 부양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어떤 금융 또 건설에 대한 비중 확대가 좀 필요하겠고요. 조금 더 1분기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좀 증시를 보신다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월 증시 전반과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네, 그래서 신규 편입 종목인 삼성전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 간략하게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 일단 삼성전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역시 가장 큰 모멘텀은 갤럭시 S4인 것 같습니다.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하겠지만 그 2분기는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말씀드린 갤럭시 S4의 글로벌 출시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어떤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S4는 한 대당 동사의 부품 탑재 금액이 기존 S3 대비해서 25에서 30% 증가해서 판매에 따른 영향이 확대를 전망이고요. 관련해서 FC, CSP나 또 카메라 묘둘 이런 쪽에서도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환율 쪽도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속도 조절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히려 N 약세는 M&A에 또 호재일 수 있다는 측면, 또 단순한 환율 움직임보다는 기술력, 생산 비용 절감 능력, 또 셋업체들의 관계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경쟁력을 구성하기 때문에 너무 큰 어떤 우려감만을 가질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동사 좀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9,000원, 손절가는 94,0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4월의 첫 번째 거래일 출발을 22분 정도 앞둔 상황인데 현재 동시효과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2011포인트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555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장의 체크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의 일정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홍콩과 유럽 증시, 독일, 프랑스, 영국이 오늘 이제 부활 휴일로 인해서 이제 휴장이 된다는 점, 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오늘 개최된다고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가 이제 대의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알리는 공시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이제 의무교육 연장 정책을 이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 점도 일단 체크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제 보금자리로 이제 금리 인하가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장기 그리고 고정금리의 형에 대한 내 집 마련 대출인 보급자리론을 금리를 오늘로부터 신규 대출분을 0.2포인트를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이슈들이 많습니다. 오늘 김승현 환학으로 회장의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이제 1심에서 징역 4년을 이제 현금받은지 현재 구속 집행 정지 상태인 그 회장에 대해서 결심 공판 오늘 이제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부터 이제 또 신규 가입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월부터 이제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사람들이 보험료가 이제 5%에서 한 10% 정도 이제 인상될 것이라고 이제 나타났는데요. 이제 종신보험, 질병보험, 이제 만기가 긴 상품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보험료가 많게는 10%까지 이제 오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익률이 늘어나는 이제 보험주의 섹터의 움직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역사업을 이제 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 평균 금액, 이게 13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 그리고 보험료의 50%는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네이버 쪽에서는 뉴스 스탠드 전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뭐 그동안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뉴스 캐스트를 폐지하고 이제 뉴스 스탠드를 이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뭐 뉴스 캐스트는 선전성, 그리고 낚시성 기사가 이제 뭐 양산이 계속된다라는 이런 문제로 이제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카드 오늘 분사가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카드는 오늘 이제 기린식품이라는 회사를 이제 흡수 합병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 다각화와 이제 경영 효율성 증대에 대한 목적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오늘 CJ 대한통운과 또 CJ LS 이제 오늘 흡수 합병을 또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류 사업에 대한 시너지 강화와 또 경영 효율성에 대한 증대를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 점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경제지표도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3월 대외 무역 수출, 그리고 수입 경제지표 발표가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3월달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미국 내 차량 판매량 지수, 그리고 2월 건설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황 쪽은 2011포인트를 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방송을 못 해드렸는데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2004포인트 기준으로 일단 수급 주체를 찾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고, 일단 1988포인트는 안착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1988포인트 이하에서는 기술적 신호는 바닥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여전히 수급 개선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988포인트를 안착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2050포인트까지는 지수 밴드를 확장해서 볼 수 있고, 여기서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 증권, 금융, 건설 섹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환율에 영향이 없는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 들이 오히려 또 관심권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 그리고 경기 소외주는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움직임이 없었던 이제 철강과 화학 업종,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뱅가드 쪽 벤치마크 변경이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는 제한적이고 또 매도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단 수급 개선이 좀 나타나는지 시장을 체크하면서 보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1988포인트 일단 지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1988포인트 중심으로 시장의 밴드선을 그어 놓으시고, 오히려 1988포인트 이상이 있을 때는 매도 관점이 아닌 매수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의 첫 번째 거래일도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